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4의 10화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전편에서 새끼 악마를 대표로 나선 붉은 독사는 마운틴과 결전하던 중 방심하는 바람에 죽습니다. 결국 명예 결투에서 진 새끼 악마는 마운틴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는데요. 새끼 악마는 이대로 죽는 걸까요? 그 외에 장벽에서는 상황을 알아보려 일부러 400명 정도의 적은 야인 군단을 보내 공격하게 했을 뿐인데 야경 대원들은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야인들의 공격이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한 존은 장벽을 떠나 야인 두목 만스를 암살하러 출발했는데 그는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10화 시작할게요. 홀로 시체가 가득한 전장을 지나 삼림에 온 존은 이내 야인들에게 잡혀 야인 두목 만스를 만나러 갑니다. 넓고 큰 삼림 속에서 쉽게 만스의 주둔지를 찾아간 존. 야경대를 대표해 담판하러 왔다 말하는데 야인들에게 있어 존은 그저 배신자로 보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만스는 존에게 예를 갖춰 말하고 잔을 들어 함께 이그리트와 야인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전쟁은 이미 승리를 거머쥔 거나 다름없어 절대 야인 군단을 물릴 수 없다 말하며 계속하여 야인들의 입장을 말하는 만스. 그들의 공격은 정복을 위해서가 아닌 곧 다가올 겨울에 대비해 장벽에 들어가 숨으려는 것일 뿐 야인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장벽 통로를 열어주기만 하면 더 이상의 피 흘리는 전쟁은 없을 거라 말합니다. 존이 대답도 하기 전에 밖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다는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상한데요? 몇 안 남은 야경대원들이 야인들을 공격하러 올 리는 없습니다. 밖에선 멀리서부터 사면팔방에서 천군 만마가 야인들을 향해 돌진해오고 기세 등등한 데다 훈련을 받았는지 야인들은 꼼짝없이 죽어나갑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하들을 보고 만스는 수하들의 무고한 희생을 막으려 결국 투항하고 그제서야 기마병들의 우두머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타니스와 다보스였는데요. 스타니스를 알아본 존은 스타크가의 에다드의 아들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일전에 스타니스 바라티온을 위해 라니스터가와 대립하다 변을 당한 에다드인 만큼 에다드의 대장부다움을 인정한 스타니스는 존의 의견을 들어주며 만스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존의 말대로 만스를 가둬두고 진술을 들으려는 스타니스의 등장으로 상황은 급 역전되는데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원 나온 스타니스로 인해 야경대의 위기는 해결됩니다. 그 후 일행은 장벽으로 돌아와 함께 희생된 대원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의식이 끝난 후 존은 홀로 이그리트의 시체를 들고 성을 나섭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하던 여인의 장례를 손수 치러주는 존. 너무나 슬픈데요. 장벽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다시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붉은 독사가 마운틴에 의해 죽었지만 마운틴도 그의 독에 감염되어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요. 붉은 독사라는 별명답게 긴 창에 묻힌 맹독은 일반인이라면 이미 죽었을 텐데요. 마운틴이라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 죽을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 외 새끼 악마는 내일이면 사형에 처해집니다. 세르세이의 소원대로인데요. 그녀는 절대 티렐 가문의 로라스경에게 시집갈 수 없다 말하며 꼭 가야 한다면 제이미와의 불륜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겠다 타이윈을 협박합니다. 가문의 명성을 중시하는 타이윈. 세르세이의 불륜으로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없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세르세이는 제이미를 찾아가 자신들의 불륜을 전부 말했다며 제이미를 유혹하고 비록 제이미는 새끼 악마를 해하려는 세르세이가 원망스러웠지만 마음과 달리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맙니다. 한편 바다의 한켠에서 데너리스는 노예 도시를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심지어 한 노예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다시 노예 신분을 회복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자유의 몸을 만들어줘도 노예가 되길 원했죠. 이어 한 주민이 등장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데너리스의 실종된 용이 화염을 내뿜어 어린 딸을 불태워 죽였다며 오열하자 데너리스는 지하실에와 남은 2마리 용을 가두어둡니다.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더 많은 피해자의 속출을 막기 위해 데너리스는 어쩔 수 없었는데요. 한편 오랜만에 등장하는 브란 일행, 드디어 꿈속에 나타났던 새눈 까마귀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설산에서 가던 중 갑자기 눈 속에서 해골손이 튀어나와 조젠을 쓰러뜨립니다. 이어 눈 속에서 수많은 해골들이 튀어나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는데요. 브란이 워그 능력을 이용해 호도르의 빙이 되어 싸웠지만 해골 군단의 수가 많은지라 호도르와 조젠 누나 미라만으로는 택도 없었죠.
게다가 쓰러진 조제는 해골의 칼에 맞아 치명상을 입어 결국엔 사망하고 해골들은 더 맹렬히 공격해옵니다. 이때 누군가 해골들을 불태우며 불안 일행을 도와주는데요. 그는 한 어린아이였는데요. 그와 함께 동굴로 들어가서야 일행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숲의 아이들이라 불리우는 그는 최초인들보다도 더 먼저 태어나 존재했는데요. 숲의 아이를 따라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나무 뿌리에 갇힌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노인으로 변한 새눈 까마귀였습니다. 그는 조젠이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사명을 다해 불안을 이곳에 데려왔다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 불안을 이곳에 오게끔 유도한 새눈 까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이어 화면은 브리엔느와 포드릭에게로 바뀌고 둘은 리산의 성으로 가던 길에 벼랑 근처에서 우연히 검술 훈련을 하고 있는 아리아를 보게 됩니다.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들은 검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볼일을 마친 마운틴이 등장하고 포드릭이 마운틴을 알아봅니다. 그제야 브리엔느는 눈앞의 소녀가 스타크가의 막내딸임을 알게 되는데요. 신분을 밝히며 아리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하는 브리엔느. 그러나 마운틴은 지금 이 판국에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냐며 이것도 모르는 자가 어찌 아리아를 보호할 수 있냐 말하고 결국 둘은 서로 아리아를 지키려 결투를 벌입니다. 싸움이 시작되고 쨍그랑거리며 검으로 싸우던 그들은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는가 하며 귀까지 물어뜯으며 처절하게 싸웠지만 사냥개는 전에 부상을 입어서인지 실력에서 밀려 결국 전투 도중 브리엔느에 맞아 벼랑으로 떨어져 사경에 이릅니다. 잽싸게 브리엔느의 시야에서 벗어난 아리아는 벼랑 밑으로 떨어진 사냥개에게로 갔는데요. 큰 부상을 당한 사냥개는 사경을 헤매며 아리아더러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나 아리아는 쌍욕하는 사냥개를 보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묵묵히 사냥개 몸에서 돈을 챙겨 떠납니다. 사냥개를 죽이지 않은 것은 그간의 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내버려둔 걸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은 아리아는 브리엔느를 따라가도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 판단해 자신을 믿기로 하고 홀로 부두에와 선장더러 돈을 줄 테니 북부로 데려가달라 말하는데 선장은 브라보스로 간다 말합니다. 이에 아리아는 얼른 자켄이 준 동전을 꺼내며 암호를 말하죠. 발라 모글리스. 그러자 선장은 그 태도를 바꾸며 발라 모하이리스로 화답하는데 이렇게 아리아는 VIP 대접을 받으며 배를 타고 자켄의 고향 브라보스로 향합니다. 다시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한밤중 새끼 악마를 깨우는 사람이 있었으니 세르세이가 보내온 자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형 제임이었는데요. 몰래 새끼 악마를 풀어주며 바리스가 아무도 모르게 킹스랜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미리 탈출 준비를 해놓았다 말하는 제이미. 헐, 바리스 대체 뭔가요? 저번엔 증인으로 나서며 새끼 악마를 물먹이더니 이번엔 몰래 새끼 악마를 도와주네요. 예상 밖인데요. 한편 제이미와 새끼 악마는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 서로를 포옹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형제 간의 정, 정말 감동적인데요. 그러나 바로 떠나지 않고 타이윈의 방으로 향하는 새끼 악마. 대체 뭐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눈앞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이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애인 쉐이였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 타이윈의 이름을 부르던 쉐이는 침대 옆에 있는 칼을 들고 새끼 악마를 죽이려 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새끼 악마는 그녀와 몸싸움이 벌어지고 새끼 악마는 결국 그녀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줄로 목을 졸라 죽인 뒤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줄을 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낼 새끼 악마가 아닙니다. 그는 조프리가 생전에 아주 좋아했던 석공을 들고 변소에 앉아있는 타이윈을 마주하는데 새끼 악마를 보고 살짝 놀라는 타이윈. 그러나 곧 새끼 악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우리는 가족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절대 사형에 처하지 않을 거라는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하던 중 타이윈이 쉐이를 매춘 부일 뿐이라 말하며 말실수를 하자 석궁으로 쏴버리는 새끼 악마. 이에 타이윈은 본색을 드러내며 넌 내 아들이 아니라 말하고 난 당신 아들이라 말하며 새끼 악마는 다시 한번 석궁으로 타이윈을 쏴 죽입니다. 그 후 바리스를 찾아 배를 타고 킹스랜딩을 떠나는 새끼 악마. 이때 킹스랜딩에서 종소리가 들려오자 일이 난 것을 직감한 바리스는 다시 배로 돌아가 새끼 악마와 함께 배를 타고 킹스랜딩을 떠나면서 시즌4의 10화는 끝이 납니다. 본화에서도 아주 예상 밖으로 재미있는 스토리를 선보였는데요. 위험이 있던 타이윈이 아들인 새끼 악마에 의해 변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풍자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부친을 죽이면서 나는 쭉 당신의 아들이었다 말하며 부자간의 악연을 끊는 새끼 악마를 보면 왠지 마음이 아픕니다.
그 외 스타크가의 브란과 아리아는 각자 방향을 찾습니다. 브란은 새눈 까마귀를 찾았고 아리아는 자켄을 찾아 무예를 배우러 떠나죠. 그들의 성장과 함께 앞으로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의 스토리는 어떻게 흘러갈지 시즌5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